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를 읽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슥선생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의 코스피 마감 현황과 국내외 증시의 강세 기조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4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2026년에 사상 최고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위험의 신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부 코스피 마감 시황엔 매매 동향 분석. 자, 먼저 지난 이틀간의 코스피 마감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코스피는 4117.32로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플러스 0.28%, 약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낙폭이 줄었지만 강보합권에서 변함없이 4100선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12월 24일 오전 개장가는 4136.24로 나왔습니다. 전장 대비 플러스 0.46% 상승 개장했으며 오전 중 4137까지 올랐습니다. 매매 동향에서 주목할 점, 22일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이 약 1.1조 원, 기관이 1.6조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로 순매도 했습니다. 약 2.6조 원 규모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파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상승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거꾸로 마이너스 1.03%로 하락했습니다. 개인은 1085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687억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이는 외국인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집중했다는 의미입니다. 2부 반도체 주도 상승엔 미국 증시 강세 진짜 이유. 그렇다면 코스피가 상승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강화입니다. 12월 23-24일 반도체 주가 움직임. 삼성전자 12월 24일 오전 중 플러스 0.63%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1만 1,500원대입니다. SK하이닉스 12월 24일 기준 플러스 0.69% 상승했으며 현재 주가는 58만 9천원입니다. 단순히 이틀간의 주가 상승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간 수익률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현재까지 플러스 23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초에사 신분이라면 2.3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이유. 23일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S&P 500 6909.79 종가 기준으로 올해 38번째 신고가, S&P 500 6909.79 종가 기준으로 올해 38번째 신고가, 다우지수 약간 약하게 플러스 0.16%. 특히 주목할 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0.55%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승의 배경에 있는 세 가지 강력한 팩터. 첫째, 미국 경제의 예상 이상의 성장력. 미국의 GDP 성장률이 4.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깜짝 성장입니다.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12월 23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은 2.7%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1%였는데 이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둘째, AI 슈퍼사이클의 실질적 확장.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반도체 관세 보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H200 칩 같은 고성능 칩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의미임. 결국 AI 인프라 투자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24.4조 원, 영업이익이 11.3조 원, 영업마진이 47%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분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을 견인한 것이 바로 HBM과 고성능 서버용 칩이었습니다. 셋째,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개선. 오라클이 틱톡, 미국 합작회사 지분을 확보했다는 뉴스,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냈다는 뉴스 등이 차례로 나오면서 기술주 전반의 긍정적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반도체 기업 수익 전망이 가파르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이 지난 3개월 사이에 대폭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2025년 영업이익 39.1조 원, 2026년 영업이익 85.4조 원, 증권사 최고 전망 112.8조 원, SK하이닉스 2025년 영업이익 42.7조 원, 2026년 영업이익 76.1조 원, 증권사 최고 전망 93.8조 원. 이는 AI 슈퍼사이클이 진짜 사이클이라는 시장의 판단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부 위험 신호와 경제 기초체력 진단.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할 몇 가지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AI 버블론이 여전히 현실입니다. 오라클과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최근 약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의 CEO는 2026년 AI 수익 전망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 투자가 정말 수익으로 이어질지 불명확하다는 뜻입니다. 즉, 거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환율 시그널. 우수디 KRW 환율은 현재 1477.9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개월 마이너스 0.22%, 지난 12개월 마이너스 1.78%.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것은 환율을 수호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원화가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수요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한국 경제 성장률이 약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십시오. 2025년 1.0%, 2026년 1.8%, 2027년 1.9%, 3년 연속 1%대의 저성장입니다. 이는 선진국 기준에서도 매우 약한 성장입니다. 미국의 4.3% 성장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는 약 4배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수출이 생명줄인 한국 경제가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넷째,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 정부가 서울 전역에 대한 거래 신청 구역을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서울 아파트 값이 4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2026년 전망. 서울 매매가 플러스 4.2%, 서울 전세가 플러스 4.7%.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해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세난의 심화입니다. 대출 규제와 함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결국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옮겨가면서 매매 가격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정책의 신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음.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불안정함. 금융통화위원들 중에는 인하를 지지하는 쪽과 동결을 지지하는 쪽이 반반입니다. 이는 중앙은행도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4부 2026년 투자 전략 N 전망. 부동산 시장 전망. 내년 서울 부동산이 4% 이상 오를 것이라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전망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이유는 공급이 절대 부족, 정부 공급 대책이 부진, 전세난의 심화. 다만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의 가격 상승이므로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현재 87,327달러 근처에서 고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 신호. 뱅가드가 크립토 ETF 거래를 허용하기로 함.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부정 신호.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크다. 일본 금리 인상. 추천 입장. 장기 신뢰 투자자. 소량 꾸준히 매수. 단기 변동성 투자자. 변동성 매매. 마무리 N 실행 과제. 정리하면 1. 코스피는 4100선을 회복했지만 이것이 지속될지는 불명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은 계속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아직 진정한 강세를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2. 반도체는 AI 슈퍼사이클의 최전선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실적 전망이 사상 최고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은 약합니다. 3년 연속 1%대의 저성장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도체 수출 의존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4. 부동산은 공급 절벽으로 내년도 상승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의 상승이므로 투자 시에는
유동성과 출구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은 선택과 집중의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자산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떤 섹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이 2026년에 가장 주목하는 투자 테마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